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각각의 니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5년이라는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건 메모리 반도체가 더는 경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부품이 아니라 AI 시대를 덧받치는 필수 인프라, 즉 사회 기반 시설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다시 넘어섰는데요. 이런 상황은 시장에 양날의 검처럼 작용합니다. 정유나 에너지 기업들한테는 이익이지만 항공사나 화학회사처럼 원자재 비용이 중요한 곳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죠. 세 번째는 다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4월 초 반도체 수출이 무려 152.5%나 급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AI 칩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이고 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네 번째는 정부가 참여소득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인데요. AI가 점점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 이제 정책적인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앞으로 AI 관련 교육 서비스나 생산성을 높여주는 플랫폼 같은 새로운 분야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걸 암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물론 환율이 높으면 수출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뉴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과 종목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빅테크와의 장기 계약은 반도체 대형주와 장비주에 긍정적이고 고유가는 에너지 섹터에는 좋지만 항공 섹터에는 부담이 되는 시기죠. 네, 지금까지 시장에 영향을 준 큰 뉴스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로 시장,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지수들은 이런 뉴스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보시는 것처럼 모든 주요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우려를 이겨낸 거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의 상승세가 눈에 띄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해협 봉쇄가 제한적일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안정돼 최악의 공포는 피했다는 안도감이 있었고요. 하지만 더 중요했던 건 바로 AI 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였습니다. 이 기대감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악재를 그냥 압도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기업 실적도 괜찮을 거라는 낙관론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 종목들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상승을 주도한 5가지 패턴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바로 결과로 증명하는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했고요. 임상시험에서 아주 명확하고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마땅한 치료법이 없던 희귀질환 분야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건 시장이 이제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에 집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레볼루션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췌장암 치료제 임상에서 기존 치료법보다 생존 기간을 2배나 늘렸다는 정말 전례 없는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에 시장이 반응한 거죠. 두 번째 패턴은 AI 칩 그 너머를 보는 겁니다. AI를 구동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이거든요. 바로 그 AI 인프라의 숨은 공로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테코젠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내뿜는 엄청난 열을 식히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AI 붐이 계속되기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패턴은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위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 안보 그리고 에너지 자립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데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에너지나 핵심 자원을 의존할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렉티투드 홀딩스라는 회사가 좋은 예입니다. 이 회사가 지능형 소규모 전력망, 즉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게 바로 에너지 공급망을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가져가려는 시장의 강력한 수요를 딱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른바 턴어라운드 스토리입니다. 상장 폐지 같은 최악의 위기에 몰렸던 기업들이 규제 요건을 맞추고 불확실성을 털어내자 투자자들이 다시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극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MMT이라는 회사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요. 나스닥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기업을 짓누르던 가장 큰 리스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려져 있던 기업의 진짜 실력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쏠리기 시작한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인데요. 바로 우주경제와 차세대 국방 인프라입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주도하던 이 분야에 이제 민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주택시라는 별명을 가진 모멘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성을 원하는 궤도까지 정확하게 실어다주는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사로부터 실제로 대금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신들의 사업 모델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걸 시장에 확실히 증명해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끈 5가지 상승 패턴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상승률 상위 20개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패턴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위는 상승률이 무려 349%입니다. 리얼 메신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턴어라운드 패턴의 아주 극적인 사례죠. 상장 유지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마자 주가가 폭발했습니다. 2위 렉티튜드 홀딩스는 자원 안보 및 에너지 전환 패턴에 해당하는데요. 싱가포르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것이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3위 비트코인 디포 역시 규제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되찾은 턴어라운드 케이스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4위는 방금 전에도 나왔던 모멘터스입니다. 우주경제 패턴의 대표주자로 핵심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술력을 제대로 입증했죠. 여기서는 2가지 다른 패턴이 보이네요. 5위 엘루마는 AI 인프라와 국방 인프라 2가지 테마가 겹쳐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양자기술 개발 계약을 따낸 게 아주 좋은 소식이었고요. 6위 레볼루션 메디슨.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희귀 질환 치료제 패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 치료법의 효과를 2배나 뛰어넘는 그야말로 판도를 바꾸는 데이터를 발표하며 시장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7위 라이켄 인터내셔널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에 AI 기반 소프트웨어라는 성장성까지 더해졌습니다. 8위 자나도는 양자 컴퓨터라는 AI를 넘어선 한 차원 더 높은 미래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AI 인프라와 바이오 패턴입니다. 9위 테코젠 또 나왔네요. AI 데이터 센터 성장의 숨은 수혜주로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죠. 10위 스파이어 테라퓨틱스는 자신들의 치료제가 동급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임상 데이터로 증명하면서 임상 효능 입증 패턴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11위 MM텍은 상장 폐지라는 큰 걱정거리를 완전히 털어내면서 턴어라운드 패턴의 정석을 보여줬고요. 한편 12위 투후라 바이오사이언스는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으면서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해 시장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3위 이매진바이오는 신약 개발의 마지막 고비인 후기 임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고요. 14위 B&I는 AI 기술이 헬스케어라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면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15위 에이비스 버짓그룹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죠. 숏 스퀴즈라는 기술적인 요인과 함께 여행산업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16위 신텍옵틱스는 차세대 국방 인프라 패턴에 속하는데요. 미 국방부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기술력을 확실히 인정받았습니다. 17위 트루브릿지는 AI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병원 운영 효율을 실제로 높여주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18위 알로지는 미리 만들어 놓고 쓰는 기성품 형태의 CAR-T라는 아주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 개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면서 희귀질환 치료제 패턴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종목입니다. 19위 하트 행크스는 마케팅 분야의 AI를 성공적으로 접목해서 대형 계약을 따냈고요. 20위 코백스는 턴어라운드에도 성공하고 동시에 AI 인프라의 핵심인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실질적인 고객까지 확보하면서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요. 오늘 분석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